거울나라의 앨리스.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그 일에 관한 한 하얀 새끼 고양이는 지극히 결백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은 전부 까만 새끼 고양이 혼자서 저지른 잘못이었다. 하얀 새끼 고양이는 지난 15분 동안 어미 고양이한테 붙잡혀 침세례를 받으며 세수를 하고 있었고 비교적 참을성 있게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얀 새끼 고양이가 못된 짓을 저지르고 싶었다 해도 그럴 만한 기회가 전혀 없었다. 어미 고양이 다이나가 새끼들을 목욕시키는 방법은 이랬다. 우선 가엾은 새끼 고양이의 귀 하나를 한쪽 앞발로 지그시 누르고 다른 발에는 침을 묻혀 새끼의 얼굴을 구석구석 문지르는 것이다. 그것도 코부터 시작하는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어미 고양이 다이나는 하얀 새끼 고양이를 씻기는데 온갖 정성을 쏟는 중이었고 어미의 목욕이 자신한테도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새끼는 바닥에 얌전히 누운 채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까만 새끼 고양이는 이른 오후에 일찌감치 목욕을 마쳤으니 앨리스가 커다란 팔걸이 의자 한 귀퉁이에 몸을 푹 파묻고 앉아 혼잣말을 하면서 반쯤 조는 사이에 감담한 털실 뭉치를 이리저리 굴리며 전부 헝클어 놓은 녀석은 까만 새끼 고양이가 틀림없었다. 털실 뭉치는 벽난로 앞에 깔아놓은 깔개 위에 헝클어진 채 여기저기 뒤엉켜서 매듭이 묶여 있었고 까만 새끼 고양이는 그 한복판에서 자기 꼬리를 잡느라고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아이고 이 못된 녀석아. 앨리스는 버럭 소리를 지른 다음에 새끼 고양이를 안아 올린 후 살짝 입을 맞추며 새끼의 잘못을 가르쳐 주었다. 다이나가 좀 더 가정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야만 했어. 들었니 다이나? 너는 자식 교육을 좀 더 엄하게 해야 해. 앨리스는 다이나를 꼬집듯이 쳐다보며 가능한 한 화가 난 목소리로 잔소리를 덧붙였다. 그런 다음 앨리스는 까만 새끼 고양이와 헝클어진 털실 뭉치를 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다시 털실을 감기 시작했다. 하지만 줄곧 고양이한테 말을 하거나 아니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동에 털실을 되감는 속도는 아주 느렸다. 까만 새끼 고양이는 얌전하게 앨리스의 무릎 위에 앉아서 털실을 감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이따금 앞발로 털실 뭉치를 부드럽게 건드리며 마치 자신이 큰 도움이라도 주는 것처럼 의기양양했다. 키티야, 넌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니? 앨리스가 말을 시작했다. 나처럼 창문 앞에 붙어 있었다면 너도 내일이 무슨 날인지 눈치챘을 거야. 하지만 그때는 다이나가 너를 씻기는 중이었으니 그럴 수가 없었겠지. 남자애들이 모닥불을 피우려고 막대기를 들고 가는 걸 봤어. 불꽃놀이를 하려면 막대기가 무지하게 많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말이야, 날씨가 너무 춥고 눈이 내려서 그 애들은 벌써 가버리고 없어. 뭐 괜찮아. 키티야, 내일은 우리도 밖에 나가서 모닥불 구경을 할 거니까. 이 부분에서 앨리스는 털실색이 고양이한테 어울리는지를 보려고 새끼 고양이 목에 털실을 두어 번 감아 보였다. 그러다 털실 뭉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자 기껏 감아놓은 털실 뭉치는 신바람이 난 듯이 바닥으로 대굴대굴 굴러가 다시 한번 바닥에 엉망진창으로 풀려버렸다. 키티야, 아까는 진짜로 화가 났었어. 털실 뭉치를 집어들고 의자에 다시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자 앨리스는 계속 조잘거렸다. 내가 털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봤을 때 창문을 열고 눈 속으로 던져버릴 뻔했다고. 넌 그렇게 쫓겨나도싸. 그렇지? 이 말썽꾸러기야. 뭐라고 변명을 할래? 아, 자꾸 방해하지 말라니깐. 손가락 하나를 세워 경고를 보내면서 앨리스는 계속 떠들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다 말해주겠어.
첫 번째, 오늘 아침에 내 엄마가 세수를 시켜줄 때 넌 2번이나 낑낑거렸어. 아니라고 발뺌은 못하겠지?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새끼 고양이가 뭐라고 변명을 하는 흉내를 낸다. 엄마가 네 눈을 발로 찔렀다고? 그건 내 잘못이지. 눈을 꼭 감고 있어야지 왜 눈을 뜨고 있었어? 내가 눈을 꼭 감고 있었다면 찔릴 일도 없었잖아. 그러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은 그만하고 잠자코 듣기나 해. 두 번째, 내가 백설이 먹으라고 우유 접시를 백설이 앞에 놓아주자마자 너는 꼬리로 백설이를 밀어냈어. 뭐? 목이 말라서 그랬다고? 그렇다면 백설이는 목이 안 말랐을까? 자, 이제 세 번째. 내가 잠깐 딴청을 부리는 동안에 너는 내가 기껏 감아놓은 털실 뭉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고. 잘못을 3개나 저질렀는데도 보다시피 넌 벌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 왜 그런 줄 알아? 다음 주 수요일에 한꺼번에 벌을 주려고 지금 벼르는 중이라고. 이런 말하다 보니 내가 잘못한 것도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모양이야. 새끼 고양이한테라기보다는 자신한테 혼잣말을 하면서 앨리스는 계속 중얼거렸다. 그럼 1년 동안 잘못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쩌면 새해는 감옥에서 보낼지도 모르겠군. 아니면 어디 보자. 잘못을 할 때마다 밥을 한 끼씩 굶는 벌을 받는다고 치면 한꺼번에 50끼를 굶을 수도 있겠네. 뭐 그렇게 끔찍한 일은 아니군. 50끼를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으니까. 키티야, 눈발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 정말 다정하고 부드러운 소리야. 마치 누군가가 바깥에서 창문에 부드럽게 뽀뽀를 해주는 것 같아. 나무와 들판에도 그렇게 부드럽게 뽀뽀를 하는 걸 보니 눈은 개들도 무지하게 사랑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하얀 소미불처럼 그렇게 포근하게 감싸주지. 어쩌면 이렇게 속삭일지도 몰라. 사랑하는 아이들아, 여름이 올 때까지 곤히 자고 있으렴. 그러고 나서 여름이 되어 깨어나면 키티야, 나무도 들판도 전부 초록색 옷으로 갈아입고 바람에 맞춰 춤을 추는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예쁘다. 큰 소리로 외치며 손뼉을 치는 바람에 앨리스는 또다시 털실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정말로 그게 사실이면 좋겠어. 나뭇잎이 갈색으로 변하는 가을이 되면 숲은 마치 잠에 취한 것처럼 보여. 키티야, 너 체스 들 줄 알지? 웃음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마, 요 녀석아. 난 지금 진지하게 묻는 거라고. 왜냐하면 아까 체스를 둘 때 너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유심히 쳐다봤으니까. 그리고 내가 장군이다 하고 소리쳤을 때 너도 기뻐서 가르랑거렸잖아. 아무튼 그건 아주 멋진 승부수였어. 그치, 키티야? 그래서 그 못된 기사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겼을지도 몰라. 그 녀석은 내 말들 사이에서 슬쩍 튀어나왔어. 키티야, 우리 흉내내기 놀이하자. 앨리스가 가장 좋아하는 말, 흉내내기 놀이하자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 많은 이야기에 대해 내가 반만큼만이라도 흉내를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앨리스는 어제 언니와 오랫동안 말다툼을 했다. 이유는 앨리스가 우리가 왕들과 여왕들이라고 상상해보자는 말로 상황극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사에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앨리스의 언니는 달랑 2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왕들과 여왕들이 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결국 앨리스는 이렇게 양보했다. 그럼 왕이나 여왕 중에서 언니는 하나만 맡아. 내가 나머지 왕들과 여왕들을 전부 다 맡을 테니까. 한 번은 정말로 늙은 보모를 향해 소리를 버럭 지르는 바람에 보모가 기절할 뻔한 적도 있다. 할머니, 내가 배고픈 하이에나를 할 테니까 할머니는 뼈다귀인 척해요. 아무튼 그 이야기는 그쯤에서 그만하고 다시 앨리스와 까만 새끼 고양이의 대화로 돌아가 보자.
앨리스는 까만 새끼 고양이한테 명령했다. 키티야, 내가 붉은 여왕인 척해라. 알았지? 이렇게 위로 서서 팔짱을 끼면 붉은 여왕과 아주 똑같을 것 같아. 자, 한번 해보자. 아이고, 착해라. 그런 다음에 앨리스는 붉은 여왕을 탁자에서 가져다가 새끼 고양이 앞에 두고는 여왕의 모습을 따라하라고 시켰다.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았다. 앨리스는 새끼 고양이가 팔짱을 제대로 끼지 못해서 망친 거라고 새끼 고양이를 구박했다. 그래서 새끼 고양이한테 벌을 줄 생각으로 거울 앞에 세워두고는 제 모습이 얼마나 시무룩한지 보게 했다.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앨리스가 으름장을 놓았다. 너를 저 거울 속에 비치는 집으로 던져버릴 거야. 그러면 좋겠니? 자, 이제 고분고분하게 내 말을 잘 들으면 거울 속의 집에 대해 전부 다 말해줄게. 자, 우선 저 집에는 유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방이 있어. 우리 집 응접실과 똑같이 생겼는데 다만 방향이 반대일 뿐이야. 의자에 올라가서 보면 전부 다 보이는데 벽난로 뒤에는 안 보여. 그 뒤까지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거울 속의 벽난로에도 겨울이 되면 불을 지피는지 정말 궁금해 죽겠거든. 우리 벽난로에 불을 지피지 않는 한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그냥 불을 피우는 척하고 흉내만 내고 있는 건지 알게 뭐야? 아무튼 저기 거울 속의 책상에 꽂혀있는 책들도 우리 책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글씨가 전부 반대 방향으로 쓰여 있더라고.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책을 하나 집어서 거울 앞에 비치니까 저 거울 속의 집에서도 똑같이 책을 집어들더라고. 저 집에 살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키티야? 저기 사는 사람들이 너한테 우유는 줄까? 어쩌면 거울 속에서 주는 우유는 못 먹는 우유일지도 몰라. 그런데 어머 키티야, 저기 복도가 보여. 우리 응접실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거울 속의 집에 있는 복도를 조금 더 엿볼 수 있을 거야. 보다시피 우리 집의 복도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 하지만 저 복도를 지나가면 아주 다를 것 같아. 아, 키티야. 우리가 저 거울 속에 집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틀림없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속에는 아주 예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자, 어떻게든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키티야, 그냥 저 거울은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앨리스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모른 채 벽난로 위에 선반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러자 그녀 앞에 있는 거울은 환한 은빛 안개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앨리스는 유리를 통과해 거울 속의 방 안으로 사뿐히 뛰어내렸다. 앨리스는 맨 먼저 벽난로에 불이 피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자신의 집에 피워놓은 불처럼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진짜 불이 피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앨리스는 굉장히 기뻤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처럼 여기서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네. 따뜻한 데다가 여기는 벽난로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나한테 잔소리할 사람도 없구나. 거울 속에 들어있는 나를 보면서도 잡으러 오지 못한다는 것을 식구들이 알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엉뚱한 생각을 하며 앨리스는 신이 났다. 방 안을 둘러보며 앨리스는 자신의 방에서 보던 것들은 평범하고 재미가 따분했지만 나머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 이를테면 벽난로 옆 벽에 걸린 그림들은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벽난로 위 선반에 놓여있는 시계에는 땅딸막한 할아버지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는데 앨리스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방은 저 방만큼 깔끔하지는 않군. 벽난로 속에 남아있는 책 사이에 체스말 몇 개가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앨리스가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후 놀라서 아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앨리스는 손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은 채 제 속에 들어있는 체스말을 쳐다보았다. 체스말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행진하고 있었다. 붉은 왕과 붉은 여왕이 여기에 있구나. 그들을 놀래지 않으려고 앨리스는 속삭이듯이 말했다. 저쪽 부석 끝에는 하얀 왕과 하얀 여왕이 앉아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루크 2개가 팔짱을 끼고 걷고 있네. 설마 내가 말하는 게 들리지는 않겠지? 고개를 바짝 들이대며 앨리스는 혼잣말을 계속했다. 틀림없이 나를 볼 수도 없을 거야. 이곳에서는 왠지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군. 뒤에 놓인 탁자에서 뭔가 끽끽대는 소리가 들리자 앨리스는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다. 하얀 졸병들이 뒹굴며 발차기를 시작했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진 앨리스는 숨을 죽이고 쳐다봤다. 우리 아가의 목소리야. 하얀 여왕이 고함을 지르며 앞에 있는 왕을 밀치며 달려가자 왕은 제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사랑스러운 릴리, 우리 황실에서 키우는 내 새끼 고양이. 여왕은 미친듯이 난로망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저런 황실에서 사용하는 바이올린 활은 어쩌라고. 넘어지면서 깨진 코를 비비며 하얀 왕이 외쳤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뒤집어 쓴 왕은 여왕한테 짜증을 냈다. 가여운 어린 릴리가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울고 있었으므로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앨리스는 재빠르게 여왕을 집어 시끄럽게 울고 있는 새끼 고양이 옆에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여왕은 깜짝 놀라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곧 자리에 앉았다. 갑자기 허공을 날아오는 바람에 잠시 숨이 막혔지만 이내 어린 릴리를 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숨을 돌린 후 여왕은 제 속에서 여전히 골을 내고 앉아있는 하얀 왕을 향해 소리쳤다. 화산 조심해요. 화산은 무슨? 벽난로 속에서 화산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왕은 짜증을 내며 벽난로 속을 불을 들여다봤다. 나를 날려버렸다니까요. 여전히 숨이 찬 왕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날아올 생각 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와요. 앨리스는 하얀 왕이 난로망의 창살을 천천히 기어오르느라고 애를 쓰는 모습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세상에 저런 식으로 갔다가는 저 탁자까지 가는데 몇 시간은 걸리겠군. 그러니 내가 도와줘야겠지. 안 그래?